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인남입니다. 네, 드디어 제 채널 구독자분이 무려 3,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또 100명 가까이 증가를 해가지고 와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쌓이니까 좀 갈수록 되려 좋기도 좋지만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회수도 또 그렇다고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게 1만이 나오고 참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영향력을 조금씩 끼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영상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뻘소리 안 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뻘소리 남기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박제되는 거고 틀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막 퍼져 나가면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유튜버가 그러면 안 되죠. 공부해야죠. 유튜버가. 네, 아무튼 간에 정말 뻘소리 하고 그렇게 막 싫어요 많이 박히는 그런 유튜버 안 되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은 모델 Y의 스탠다드 레인지 주행거리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직 EV.5R.KR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으로 349 네, 350도 안 나오는 349가 나와서 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들 나와가지고 약간 좀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실제 주행거리가 예약할 때 240이 이미 찍혀 있었어요. 예측이. 그것보다 뭐 플러스 9km 정도 더 나온 거니까 더 잘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관련해가지고 영상 찍을 때 모델 Y가 롱레인지 EPA 기준보다 한 마이너스 한 10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졌으니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도 EPA 기준이 한 390 정도 됐으니까 한 370에서 380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이거 안 됐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정확히 그냥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행 거리가 어떻게 나왔냐? 349, 350이 안 나왔다. 네, 이게 팩트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거는 옵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레인지랑 롱 레인지 모두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옵션 1. 그래서 19인치를 장착을 하면은 좀 주행 거리가 더 잘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테슬라끼리 다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전부 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 레인지 모두 옵션 1을 장착한 상태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냥 다 조건이 똑같아요. 시험 조건이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한 걸로 비교를 해야지 뭐 이거 실제로 가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죠. 주행거리가 뭐 예상했지만 좀 낮게 나왔네. 근데 이거를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한 여러분들의 맞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뭔가 잘못됐다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누가 가족분이 내주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차 살 때 돈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습니다. 차는 그냥 좋으면 내가 끌리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오닉 같은 거도 제가 굳이 막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거를 선택한다고 해서 뭔가 스투핏한 선택을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크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5가지 정도를 뭐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 경우의 수. 일단 먼저 첫 번째, 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 어차피 주행거리 이렇게 짧은 거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이 가격대에 살 수 있는 전기차 중에 막 현대 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롱레인지 넘어가자고 하니 가격이 너무 비싸요. 1,500, 1,600은 더 줘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갈 가치가 있나? 게다가 나는 이거 보조금 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100% 물론 뭐 아예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반절 깎이진 않잖아요. 여기에다가 일단 뭐 엄청 크잖아요. 모델 3를 사자니 일단 차 크기가 좋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 출력도 사실 나쁘지도 않고 제로백 5.6초면 준수하고 후륜이지만 거기에다가 뭐 OTA, 오토파일럿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난 모델 Y 스탠다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인도를 받으실 분들도 꽤 상당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 선택을 저는 뭐 존중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행거리 관련해가지고 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인증된 주행거리도 349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어느 급이냐면은 2020년형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랑 거의 주행 가는 거리가 동일합니다. 대신에 얘는 히트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보다는 훨씬 날 거예요. 2020년보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실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작년에 출고 받으신 분들도 사실 만족하면서 잘 타고 계시거든요. 대체로. 왜냐면 일단 전비가 일단 뛰어나고 집밥이나 충전 환경이 괜찮으신 분들은 적응을 하고 그렇게 잘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하면은 이것도 막 못할 차는 아니에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집밥이나 회사밥 이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일단 둘 중 하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없는 상태에서 나는 급속만으로 얘를 운용하겠다 그러면은 좀 약간 골치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거리 갈 일이 별로 없어야 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면은 약간 감소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지만 하루 출퇴근 거리가 막 100km 넘고 200km 막 넘고 이렇게 되시면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가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집밥, 회사밥이 있어도 항상 또 충전할 수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정말 재수없게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차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전기차 운영하다 보면은. 더구나 여기에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는 또 전기차잖아요. 배터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90%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용 구간이 한 80%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배터리가 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지실 거라고 저는 좀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제가 내연차 탈 때만 해도 이렇게 주행거리 남아있는 거, 트림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는데 전기차를 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은 배터리 남아있는 거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배터리가 한 30% 남아있어요. 그럼 뭔가 막 불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 전기차 타면요 똑같습니다. 진짜 비슷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왜냐면 사실 좀 다른 거니까, 다른 개념이니까, 똑같이 배터리 쓰는 건 똑같지만 다른 개념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핸드폰 배터리 남아있는 것처럼 뭔가 불안함이 이 전기차를 타면서도 느껴져요. 제가 롱레인지 타는 저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그리고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사시면은 이런 감정을 굉장히 더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라면은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이미 전기차를 운용하신 분이 이거를 사시겠다고 하면은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건데 아예 첫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난 뭐 집밥이나 회사밥도 있고 장거리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고 뭐 배터리 뭐 10에서 90% 사이로 운용하겠지만 그래도 난 그냥 뭐 이 정도 불편한 정도가 가끔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나는 돈을 아끼는 것이니까 난 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를 사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다른 차종을 가시는 것들 아니면 롱레인지 가시는 걸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옵션입니다. 모델 Y 롱레인지로 넘어가기. 네, 물론 여기에 1500에서 한 1600 정도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상당한 거금이죠. 아반떼 거의 진짜 깡통 수준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1500이나 1600 정도를 태우면 실구매가 기준입니다. 뭐 보조금 이런 것도 다 포함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거의 511km 정도 되니까 여기에 거의 막 171km가 늘어나죠.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로백 같은 경우도 이제 0.5초. 뭐 이것도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뭐 다 이렇게 뭐다 충분하다. 이건 이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하면은 차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듀얼 모터 들어가죠. 듀얼 모터.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V3 충전 속도 2점이 있죠. V3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현대 말고도 뭐 환경부 초급속 이용할 때도 훨씬 뭐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가 한 1500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600만원에 대한 가치는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행거리가 일단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떻게 뭐 OTA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 훨씬 배터리가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뭐 롱레인지를 타오면서 저도 뭐 집밥이 있었고 뭐 회사밥도 있었고, 지방을 잘 안 내려갈 때는 스프를 살까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방 한 번씩 내려갔다 오면은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와 진짜 내가 롱레인지 사기를 잘했구나. 거기에다가 이제 겨울을 겪어보니까 난 진짜 롱레인지 아니었으면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잘 타고 다니시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에는 야 진짜 나 스프 샀으면은 약간 좀 피곤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겨울에는 주행 가는 거리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히트펌프 있어도 감소하는 건 똑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인천에서 막 이렇게 전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롱레인지 타잖아요. 인천에서 전주 가서 전주에서 인천 오는데 충전 한 번이면 끝입니다. 한 번이면. 네, 물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도 한 번에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로 한 번만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왕복하려면은, 제가 인천에서 전주 도착해서 전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천으로 돌아갔을 때나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전주 가면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여자친구도 여기 있고 뭐 부모님 모시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배터리를 제가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천에서 전주 도착해서 전주에서 이렇게 차를 쓰면서 충전 한번 하고 이제 인천을 가면 한 번에 끝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샀으면은 인천에서 전주에 도착해서 일단 첫 번째로 충전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이용하면서 인천 올라가기 전에 또 한 번 더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네, 진짜 계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거 생각해볼 때, 와 진짜 롱레인지 사기 잘했다, 내가 롱레인지 안 샀으면은 약간 좀 후회를 했을 수도 있겠다,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 가는 거리 이렇게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뭐 옵션으로 뭐 추가하고 OTA 뭐 이런 것도 절대 불가능한 거니까, 저는 아예 처음에 살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주행 거리가 높게 나온 이 롱레인지를 사시는 거를 일단 권해드리고, 그리고 뭐 제로백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빠르긴 해요. 뭐 0.5초, 네,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이것보다 저는 이 듀얼 모터가 좀 큽니다. 이 전기차 시장에서 듀얼 모터가 상징하는 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의 엔진에서 막 이 셰프트 구동축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거 사람인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터가 하나 있고 뒤에도 모터가 하나 있고, 이게 각각 돌려 이렇게 각각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딱 봐도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이게. 그쵸? 얘는 이거 가지고 막 구동축 제어하고 이거 제어하고 물론 전자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근데 이렇게 듀얼 모터를 처음부터 앞에 뒤에 달아가지고 각각 이렇게 배분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또 엔진은요, 또 수직운동 가지고 이렇게 또 돌리는 거잖아요. 원운동으로. 얘는 처음부터 그냥 원운동이에요. 그냥 제어하는 로직 자체가 그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강점을 가지냐면은, 정말 겨울 트랙션 컨트롤 진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싱글 때도 뭐 트랙션 컨트롤 이렇게 제어하는 건 똑같지만, 앞에 모터가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겨울에 정말 후륜구동으로는 못 올라갈 곳도 전륜으로, 정말 이제 특히 또 테슬라의 사륜구동은 보통은 후륜 구동만으로 계속 돌아가지만, 뭐 급가속이나 아니면은 트랙션이 앞에 걸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제한적으로 전륜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아낄 수도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죠. 정말로 이게 사륜이지, 이게 진짜 사륜이지. 뭐 그냥 구조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죠. 구조적인 이점은 얘는 너무 크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서의 듀얼 모터는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듀얼 모터를 굉장히 강추하고, 아이오닉5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행거리 어차피 잘 안 나오는 거 그냥 듀얼 모터 달고 그냥 좀 전비운전 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보고 너 아이오닉5 안 사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아이오닉5를 사게 되면은, 저라면 듀얼 모터, 테슬라 차량들 사더라도 저는 이제 듀얼 모터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행거리 길고 듀얼 모터,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V3 충전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2021년 최근에 개소되고 있는
보시면은 슈퍼차저 V3가 250kW급이죠. 거의 앞으로 나올 슈퍼차저는 거의 전량 V3로 거의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얘기가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가 V3는 250kW고 V2는 120kW급입니다. 한국은 이 120이고요. 유럽은 150이에요. 근데 모델 Y 롱레인지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 이상 뭐 폭포도 포함입니다. 얘네들은 250kW를 온전히 받을 수 있어요. 뭐 2020년 모델이든 2021년 모델이든 동일하게 250kW를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175kW 정도로 최고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75kW니까 이런 식입니다.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델 Y 롱레인지, 모델 3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충전 곡선이 슈퍼차저 V3 기준 0, 10, 20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모델 3 롱레인지 꽂으면은 이렇게 쑥 올라가가지고 10에서 한 20% 구간에서 250 찍고 살짝 유지했다가 이렇게 훅 꺼집니다. 근데 스탠다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 그래서 예상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최고 속도 175 제한 걸렸어? 그러면은 피크는 이렇게 찍지만 계속 유지되다가 나머지 이제 롱레인지처럼 이렇게 같이 떨어지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175를 찍고 똑같이 피크 찍은 것처럼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충전 속도가 그냥 단순히 느려서 이렇게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V3 같은 경우 과금 체계가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 킬로와트 시당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V3를 이용할 때 롱레인지가 얻는 이점이 굉장히 크단 겁니다. 스탠다드 레인지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 스탠다드 레인지는 그 속도가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 카페에서도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V3 속도가 잘 안 나온다고 실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심지어 어떤 구간에서는 V2보다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슈퍼차저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분이다, 난 이용할 계획이 있어, 이용 안 하실 건 모르겠는데 깔려있는 인프라니까 많이 이용하셔야겠죠. 이런 것들 결코 무시할 만한 그런 사항들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만약에 모델 Y를 사야 된다면은 저는 1500, 1600 주고 모델 Y 롱레인지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라면은 할부 좀 더 내가지고 이 롱레인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이죠. 바로 모델 3 롱레인지로 넘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주행거리가 뭐 재인증 받아가지고 528인가 나왔어요. 여기 제 입장 변화 없습니다. 게시물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대해서 좀 지쳐하실 거니까 여기 이 정도만 다룰게요. 모델 3 롱레인지랑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랑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임에 불구하고 롱레인지 어떻게 보면 상위 등급이에요. 사실 얘가 상위 등급이고 같은 가격이고 좀 작지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델 Y가 사실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델 Y가 좋아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2열도 그렇고 트렁크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이게 또 해치백처럼 SUV니까 진짜 보면은 진짜 감탄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쓸 일이 없으신 분들, 누군가를 태울 일이 없고 짐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 모델 3 롱레인지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델 Y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하면은 롱레인지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1500, 1600 더 주고라도. 근데 모델 Y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고 정해지면 저는 이제 모델 3 롱레인지를 살 거예요. 왜냐? 이거는 제 기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1년 안에 결혼할 것 같긴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했고, 결혼하더라도 아이가 지금 없죠. 아이가 없고 뒤에 누군가를 태울 일도 없고 짐을 실을 것도 없어요. 짐 실어봐야 제 골프백 하나 정도 실는 수준인데, 게다가 어디 골프장 가더라도 3명까지는 또 어떻게 됩니다 이걸로. 2열 시트 하나 내리고 거기에다가 골프백 3개 넣고 하면은요 3명이서 충분히 가요. 4명은 솔직히 4명은 좀 어려운데 하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4명은 좀 비추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간에 제 기준에서는 뒤에 누군가 태울 일도 없고 짐을 실을 일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 최고인, 물론 이게 싼 가격은 아닙니다. 보조금을 먹여도 취득세 생각하면 거의 5천만원 돈 드는 차인데, 이거를 저렴하다고 보면은 제가 부자도 아니고 분명히 비싼 건 맞지만 이 다른 차들, 비교 대상 차들에 비해서는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죠. 비교 대상은 다른 전기차들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 모델 3 롱레인지로 넘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뒷좌석에 누구를 앉게 해야 되냐, 트렁크에 뭔가를 그렇게 실을 게 많은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더 말해 하겠습니까? 이 차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지도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죠. 아이오닉 5. 얘 같은 경우 롱레인지인데 주행거리가 이 정도면 미드레인지 아닌가? 미드레인지에 가깝죠. 아까 본 롱레인지는 진짜고 얘는 좀 슈도 롱레인지? 좀 이상하네. 아무튼 주행거리가 후륜 기준으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확실히 아이오닉이 더 길어요. 이건 팩트죠. 이건 뭐 주행거리, 실주행거리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시험 조건에서 진행을 했을 거고, 이게 조건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트렁크는 좀 작다고 하지만 2열이나 이런 승객석 이런 것들이 되게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건 팩트니까. 거기에다가 뭐 V2에 만능이죠. 우주 최강의 옵션 V2에 거기다 현대, 국산 정비 편의성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비도 어째 전기차는 그 블루엔즈에서 못 고칩니다. 이건 좀 빼도록 하고, 결국에 1, 2열 편의성 그리고 V2L 이거 말고 뭘 내세울 게 있나?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제가 통풍 시트, 내비 뭐 이렇게 좀 국산차에 최적화된 것들, 이런 것들 생각해가지고 아이오닉 5도 분명히 고려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 그거보다 저렴하잖아요. 이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옵션 넣어도 한 5,000 중반이니까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3,400 정도 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충분히 고려할 만한 선택인데, 이거를 선택한다고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스투핏한 선택이라고 말씀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 기준에는요, 제 기준은 아니에요. 그냥 전익남 기준입니다. 전익남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당연히 주관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다루면은 여러분들 또 댓글에 그래서 뭐 사라고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이렇게 여쭤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릴 거, 저라면은 아이오닉 5 안 삽니다. 일단 첫째로 첫 EGMP의 첫 번째 차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아이오닉 차예요. 전 뭐 아이오닉 있긴 하지만 사실 얘가 이제 진짜 아이오닉이 돼버렸죠. 결함 문제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타 테스터를 해야 됩니다. 야, 모델 3 모델 Y도 막 베타 이러더만. 근데요, 얘네는 충분히 검증이 된 차예요. 특히 모델 Y도 모델 3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증이 되어 있는 차입니다. 슈퍼차저 V2로만 계속 이렇게 돌려왔고, V3도 지금 미국 기준으로 거의 2년이 넘었어요. 2년 동안 별 이슈가 없죠. 하지만 얘네 거의 무려 첫 세대 플랫폼을 처음 개발했는데 그걸 첫 봤다. 그리고 만약에 코나 오너분이 보면은 좀 죄송한데 또 코나 있지 않습니까? 코나. 그리고 그 외에 내연차에서도 현대차는 뭐 스마트 스팀 지금 엔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뭐 싸우고 지금 난리 났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아이오닉 5가 또 초급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속도 이렇게 유지해 주는데, 이 피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이미 검증이 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둘 중 하나라면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음에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이오닉 5 산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투핏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으면, 여러분이 땡기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하시고, 굳이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라면 안 사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존버, 두 번째 모델 Y 롱레인지 기변 아니죠, 좀 예약 기변이죠, 예약 변경, 세 번째 아이오닉 5, 네 번째 모델 3 롱레인지로 넘어가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로 기존의 내연차 좀 더 타세요. 있으시면 좀 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롱레인지가 좋은 건 당연히 알 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냐 이 멍청아. 나 다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만약에 내연차를 좀 더 타실 수 있으면은 좀 더 타세요. 한 2-3년 정도 탄 다음에 그때 이제 모델 Y 롱레인지 이상으로 그때 넘어가세요. 이때면 한 2000 몇 년이냐? 2023년 정도 되겠죠. 이때 나올 모델 Y 롱레인지랑 지금 나오는 모델 Y 롱레인지랑 그냥 천지 차이일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봐오셨잖아요. 이게 몇 달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제가 2020년 6월에 모델 3 롱레인지를 인도 받았거든요. 근데 제 지금 뭐 대학교 동기고 회사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가 9월에 받았는데, 얘도 모델 3 롱레인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 때는 USB-C 타입 무선 충전기 기본으로 딸려 있었어요. 무충이. 저는 이거 탑테스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탑테스 얘기 나오지도 않는데, 저 때만 해도 다 탑테스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얘는 탑테스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게 달려서
나서 나왔다. 3개월 차이에 일어난 겁니다. 이때도 막 구형 신형 얘기 나왔는데 뭐 리프레시 나오면서 뭐 이 차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아무튼 간에 테슬라는 계속 좋아질 일밖에 없는데 2023년에 사실 좀 더 기다렸다가 돈을 좀 모으셨다가 좀 여유 되실 때 그냥 크게 모델 Y 롱레인지 사시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봐요. 네, 뭐 그때 그러면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냐? 근데 어차피 모델 Y 롱레인지요, 보조금 여기서 한 500 받나? 500, 600 이렇게밖에 받지 못해요. 줄어도 얼마 그렇게 큰 타격이 아닙니다. 심지어 얘네는 가격이 지금 6,999만 원인데 좀 더 인하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해온 행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6,999만 원은 2, 3년에도 유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유지를 한다더라도 지금보다 상품성이 월등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지금 차를 좀 더 타실 수 있다고 하면은 2, 3년 정도만 더 버티셔서 이때 모델 Y 롱레인지로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해당이 되죠. 그래, 모델 Y 롱레인지 좋은 거 알아. 근데 모델 3 롱레인지는 작아가지고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그렇다고 아이오닉 5? 아이, 난 못 믿겠어. 나 OTA랑 이거 오토파일럿 그거 보고 테슬라 사는데 이거를 버리면 난 전기차 안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진짜 이 선택도 나쁘지 않다니까요. 진짜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 지금 당장 내연차를 지금 뭐 이제 폐차해야 될 수준이에요. 차를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돼가지고 참 내가 난감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이 길을 가든가 뭐 롱레인지 가시든가 이 네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네 가지가 도저히 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좀 왁구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중고, 산타페, 소렌토 이 둘 중 하나 사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신모델 말고 전세대 거. 아이고, 많이 먹으면 아빠가 갚을 돈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공익광고. 전세대 거 이 산타페랑 소렌토는요, 진짜 가성비, 가방도 잘 되고요,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여러분들 가면 진짜 상태 좋은 거 저렴한 가격에 업어오실 수도 있고요. 그걸 2, 3년 타고 다시 팔잖아요. 그때도 사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잘 되는 차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 도저히 어떻게 선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려도 난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중고로 이런 거 사셔가지고 운용하시는 것도,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상품성이 더 좋아졌을 모델 Y 롱레인지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전기차는 계속 좋아질 거예요. 게다가 그때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모델 Y 스테나 레인지 원래 이 정도 가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주문, 그대로 출고 받는다. 두 번째, 롱레인지 1600 가치, 그래, 전익남이 1600만원 가치 있다고 했으니까 너 믿고 한번 롱레인지 간다,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아이오닉 5, 테슬라 좋은 건 알겠는데 아이오닉 5가 내 가족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아이오닉 5가 좋은 것 같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 내가 SUV가 굳이 필요했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또 다시 보니까 모델 3 롱레인지 이뻐 보이고, 그래, 모델 3 가자 하고 모델 3. 그리고 다섯 번째, 그래, 2, 3년 뒤에는 분명히 더 좋아질 거야. 그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신신신 리프레시 뉴얼리 모델 Y가 나올 거니까 그거 사면 되겠지.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어차피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막 조잘조잘 말씀을 드리면은 선택하시는데 뭐 도움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영상을 지금 43분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참 저도 유튜브 하면서 진짜 이상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43분 동안 이렇게 떠들 수가 있지, 혼자? 제가 이렇게 말 많은 사람이 아닌데 유튜브 하면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모르겠는데, 워낙 정신없고 한데 그래도 뭐 이걸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네,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